와룡봉수입니다. 자, 오늘 3월 24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조금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놀아주는 게 조금 필요했는데 어제 이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좋다. 오히려 이제 조정이 조금 나오는 게 맞다.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보다는 여기 근처에서 좀 놀아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어쨌든 지금 현재 큰 틀에서 놓고 보면 13,700에서 14,200포인트 정도 사이에서의 박스권 형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이제 돌발적인 어떤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문제는요, 전에도 제가 계속 이 말씀은 몇 차례 드렸는데 점점 시장의 영향력은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최근 보면 시장의 영향력은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 관련한 부분에서는. 다만 생화학무기, 그 다음 핵,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레드라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에 하나 푸틴이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변화 가능성이,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영향력은 좀 계속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상황이고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 조정은요, 뭐 국제유가가 일단은 뛰었으니까 러시아가 루블화로만 비우호 국가들에 대해서는 러시아산 가스 원유는 루블화로만 결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국제유가를 일단 밀어 올린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미국에서의 또 원유 재고 감소도 있었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1970년대 오페크가 탄생을 하면서 자원 민족주의가 등장했던 그 흐름과 조금은 좀 비슷한 모습. 물론 안에 내용적으로는 많이 다릅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일단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었고요. 유럽 시장이나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유럽 쪽은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적으로 흘러가면서 지금 오늘 한 달째인데 장기적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제 조금 더 높아진 상태가 됐죠. 그로 인해서 유럽 증시도 어제 조금 좋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전쟁이 사실상 어느 정도 조금 종료 협상에 조금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종료가 되면서 규제들이 조금씩 풀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최근 흐름들을 보게 되면 푸틴이 지금 거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푸틴을 전범으로 미국 쪽에서 이제 전범 그 인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 이미 이제 일정 라인을 넘어선 상황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제재가 바로 다 풀리거나 하지는 못할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전반적으로 조금 시장의 회복을 더 더디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 미국이 일단 중국을 달래기 위해서 중국이 지금 러시아에 지원을 자꾸 해주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일종의 당근책을 하나 제시를 했는데 2018년도 그때 주식하셨던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주식시장이 힘들었었잖아요 당시에. 그 근본적인 첫 출발점 중에 하나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였는데 그 관세를 이제 면제했던 거를 부활시켰던 거였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면제를 할 수 있는 관세를
없앨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근책을 제시해 줌으로써 러시아 돕지 마라라는 신호를 보냈고요. 이 부분은 최근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중심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중국이 조금 받아줬잖아요. 그에 대한 또 답례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나토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폴란드를 갈 것이라고 일단 예고를 한 상태고, 폴란드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일단 만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그리고 혹시나 지금 최근에 이 고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한 부분 관련해서 어떤 뭐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조짐을 줄 수 있는, 해결의 조짐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올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제는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소위 얘기하는 밈 주식들, 테마 주식들 조금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형적인 조정 장세의 모습을 보였고요. 조정 뭐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과도합니다. 과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밀릴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최근 상승한 비율로 놓고 따지면요, 여기까지였으면 좀 덜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한 13,400포인트까지도 일단은 내려와도 문제는 없습니다. 차트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사실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실 좀 괴롭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좀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13,700포인트 정도에서 박스권을 형성해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옆으로 좀 기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옆으로 조금 기어줘야 된다. 바로 반등은 쉽지 않습니다. 모멘텀 특별한 돌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옆으로 기면서 에너지 조금 다시 모아야 해요. 지금 요 상승에 대한 매물 소화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을 오늘 놓고 보면, 일단 우리 시장 오늘 하락 출발을 했고요. 하락 출발 이후에 한 차례 눌림이 조금 강하게 나왔습니다. 강하게 조금 나왔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제법 좀 나왔잖아요.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일정 정도, 지금 오늘 코스닥 매도가 좀 많습니다. 코스닥 매도가 좀 많은데 일정 정도 선에서 현재까지는 더 이상 매도를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쫙 오전에 요때 한번 매도를 강하게 한번 요때까지 해놓고 그 뒤로는 지금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오전 초반에 굉장히 변화가 심했습니다. 굉장히 변화가 심했는데 지금 현재는 중립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중립 이상으로 올라왔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 이 부분을 지킬 수 있다면, 수급이 우호적인 흐름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단은 최소한 제한적일 것이며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많이는 아니겠지만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냥 조정해주는 그 정도의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이 시장 분위기를 놓고 보면 아직은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의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점진적인 서서히 안정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 그 과정상에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그 3월 중순 FOMC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보면 하단이 계속 밑으로 계속 열려 있었던, 그래서 뭐 증권사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처음에 2,700이 바닥이라 그랬다가 2,600을 열어야 된다 그랬다가 2,500까지 열어야 된다 그랬다가 계속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락이 어느 정도는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게, FOMC 이후부터 시장 안정화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 이제 하단을 조금씩 제한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 대신 V자 반등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바닥을 잡아가면서 조금씩 계단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인데, 박스권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서 갈 수 있는 모습인데, 이 전쟁이 자꾸 장기화되면서 고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반등하는 그 속도가 조금은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지금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전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역시나 또 이 러시아 제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영향인데,
수산 섹터들, 뭐 어제 뉴스도 하나 났었죠. 오늘 아침이었나요? 명태, 러시아산 명태도 제대로 지금 보급이 안 되면서 뭐 코다리찜도 지금 제대로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재료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뭐 연어에 이어가지고 이제 수산물 섹터들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료 섹터들 뭐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들도 조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육계 섹터들도 조금 괜찮은 모습들을 지금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제들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원자력 발전 섹터들도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반면 인터넷 대표주들 최근 며칠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보안 섹터들, 그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섹터들 조금씩 이 실적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물들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뭐 관리 종목으로 떨어진다든지 막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리오프닝 섹터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현대차 정도 눈에 띄는 정도고, 나머지는 큰 의미는 아직까지는 없는 물량입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뭐 삼성전자는, 오늘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블록딜 관련한 영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딜의 이 할인율이 굉장히 적었죠. 뭐 한 2% 남짓밖에 안 됐잖아요. 그랬다는 거는 역시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단이 그렇게 열려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블록딜 상황 때문에 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보통 블록딜 하고 나면 우리 며칠 전에 그 셀트리온처럼 이런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두산 정도, 어제 또 두산도 박영만 회장이 드디어 이제 전부 다 놓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조금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이 정치가 기업을 결국은 죽인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참 안타까운 좀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위메이드, SM, 바이오플러스, 한국선제, BH 정도 매수가 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에코프로비엠, 대유, 오토맨, 한국전자인증, JYP엔터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지수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매도가 나오고 있어. 외국인들은 팔고 있어 하는 부분 조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시장 차트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지금은 요 2670에서 2730까지 모두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2700포인트가 하나 지지라인이 있기는 해요. 여기까지 안 주고 여기서 그냥 대충 정리를 좀 해줬으면 참 좋기는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뭐 크게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더 드릴 말씀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코스닥 한번 보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 915, 이게 2m는 사실 지금 의미 없는, 이게 좀 과매도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요 정도 자리 좀 올라와서 915포인트를 올라서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한번 61선 위로 올라섰다가 이게 내려오는 각도가 지금 조금 제법 그 기울기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915포인트까지는 일단 열려 있는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밑으로 계속해서 밀려 나갈 걸로 보여지는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 어제 말씀드렸던 거에서 사실 조금 더 올려가지고 요 정도 자리 이 위에 2730 위에서 박스권을 좀 형성해주면 그나마 지금보다 한결 더 시장 어떤 흐름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는, 최선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차선으로 지금 요 안에서만 놀아줘도 일단은 아직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여기서 박스권 형성을 하면서 에너지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이후에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리는 데 있어서 힘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일단 오전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